아리아리랑 슈리슈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저씨고 아라리가 났네. 성담리 근말엔 최선 팔국창 의식어 성공리 서당골에 안교문 성상 아리아리랑 슈리슈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저씨고 아라리가 났네. 이려다 오르야 내려 구멍문에 너해바다가 줄러. 정사 김은건이라는 분은 결승인간의 재임 중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제 조선 전기는 이 군사제도가 고을 수령이 이 지역 군인들도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제도, 조선은 이게 바뀌죠. 그래서 진관 제재라고 해서 고을 수령이 이 지역에 있는 장병들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옆에 당진 현감하고 같이 당진은 그쪽 장병들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요. 이순신 휘하에 가서 싸우시다가 아니네 진주성에 가서 싸우다가 진주성 혈투 거기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분 그래서 내려가 버렸어요. 진주성 김시민 장군 진주성 잘 아시죠? 그리고 정사준이라는 사람은 이분은 이제 무과의 급제여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군관으로 활약했었어요. 그랬는데 뭐 군관으로 활약하는 전공을 이렇게 하죠. 세우고 하죠. 그랬는데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1599년에 결성 현감으로 오는데 이때 현감으로는 아주 또 토색질을 하고 형편없는 현감으로 근무했나 봐요. 이분은.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무인들이 좀 토색질하는 게 많다 이런 기사들이 신문에 보이요. 그런 걸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왜냐면 그 기록물을 남긴 사람들이 되게 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인에 대한 어떤 무인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는 게 많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이제 무과 출신인데 이순신 장군이 군관으로 활약하고 전쟁도 많이 세우고 있는데 결선 전공하고 나서 아름답지 못한 그 사실 남겨가지고 파직합니다. 탄핵을 이런 경우도 있고요. 박효남이 경우는 이분은 내내 선조 먼저 와가지고 결승을 하고 선정비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앞에 있는 선정비 현재로서는 4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부서진 하나는 이제 박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박효남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선정비가 그래도 훨씬 많이 세워졌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결승현에 선정비가 조선 시대 때 솔직히 이루어졌겠죠. 그랬는데 아마 그 중에 이 동원 앞에 이제 수습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앞에 세워있는 거는 4개입니다. 4개. 그 중에 2개는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고 이름이 있고 2개는 이제 부서진 거에 태어났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찾아서 복원할 수 있으면 복원하고 그리고 선정비가 세워져 있다면 그 선정행위가 과연 있었는가 있었다는 그 선정행위가 무엇일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찾아보고 아니면 선정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출세를 많이 했고 또 정인보 선생이 또 호손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인구에 회자되는 경우가 있었고 아까 문유빈이라는 분 그리고 이제 김웅건, 정사준, 박현아 여기까지 하셨고 그다음 여기는 지금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말씀을 안 하셨는데 한 분이 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현감이 아니라 이제 이게 간무라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죠. 그 어디냐면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여러분도 아마 거기 많이 보셨을 텐데 어디냐면은 이청 다음에 나오는 김비라는 사람이거든요. 저기 6페이지인가요? 예, 6페이지 맨 꼭대기 보면은 김비라고 나와 있죠. 조선 초기의 결성 간무로는 1408년에 김비가 있다. 홍중인이라는 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김비라는 분이 이제 결성현 산천포에서 모신 방포가 현 서쪽 22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여기 모슬포라 그러나요? 저 아래 저기 천북 내려가면은요 저기 천북에서 거기 보막은 데 있죠. 거기 가면은 저 아래 가면 이렇게 뭐죠 저기 이렇게 풍력 발전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 있죠. 모산도. 네. 거기에 가면 이분네 그게 있어요. 거기 네. 거기 가면 모산도에 가면은 그 김비 그 산 위에 이 김비라는 분의 그 비석이 있어요. 김자인데 그거. 근데 김비 김자 아닌가? 이분 아니에요? 김자. 김자예요. 김자현가. 그게 잘못 쓰지 않았나? 그게 그 비석이 잘못됐어요. 아 비석이 잘못된 거예요? 네. 이게 그 자자가 아니라 비자인데. 아. 무술연에서는 비자거든요. 그것이 옆에 하나가 이렇게 무술연 옆에 하나가 이렇게 내려가면 자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김자 현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 그러면 그 비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내용은 보니까 그 내용은 똑같네요. 여기 써 있는 거. 번역을 김자라고 해놓은 데도 있어요. 아. 그래서 신중동부여지서 원본을 네. 들어가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요즘 활자체가 아닌 원본을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근데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선생님께 여쭤봤거든요. 이분이 거기 있는데 이분이 간무였었대요. 이게 간무니까 청감은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이 전국품 정도면 청감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1408년에 해당되거든요. 영락 6년에 외선이 와서 정박고 있는 것을 현감 김비가 여기서 싸워 물리쳤다고. 네. 이게 이제 신중동부에 실려 있는데 이분이 간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간무가 그 정도의 파워가 이제 간무가 그 고려 처음에 파견됐던 고려 중기에는 뭐 판통 부품의 낮은 품계를 파견을 해요. 그러다가 고려 말기 이르게 되면 점점 이제 너무 이제 품질이 낮은 사람들이 가니까 이제 거기에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계를 좀 더 올려서 보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조선 초기에 이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유품을 간무로 보내요. 그러다가 태종 13년에 간무라는 명칭을 현감이라고 하는 관직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간무나 현감은 그 당시 사람들은 간무, 현감 구분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도적으로는 태종 13년 이전에는 현감이 없었던 거예요, 명칭. 근데 우리도 요즘도 그러잖아요. 뭐 어느 자리를 뭘 하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이름이 바뀌어도 그게 이제 더 멋진 이름으로 바뀌면 그걸 했다고 하잖아요. 또 이 멋진 이름으로 그분을 되게 부르고 그러죠. 그런 현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이제 이분이 그때는 이제 간무 김비였고.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한번 우리가 필요하면 한번 거기 이제 뭐 답사 같은 것도 가서 그 지역에 그 지형 정책 어떤지 옛날에 뭐 여정이 서던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거기 비석에 그렇게 새겨져 있으면 그건 좀더 아니 그 비석은 세운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거는. 예, 그게 그러니까 추인 산성 경기 그게 세울 때 잘못 알고 세운 거죠. 잘못한 거 있어요. 되게 요즘에 번역돼 있는 네. 글을 보고서 하니까 이 번역을 누가 한번 잘못하면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건 세운 지 몇 년 안 됐어요. 예, 저처럼 이제 역사 논문을 쓰는 사람 이제 그래서 저는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그 원전을 꼭 확인을 하거든요. 번역된 글을 읽더라도 그러면 그 오류를 바로잡거나 새롭게 밝혀지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김비 이분에 대한 다른 기록은 없어요. 뭐 개인적인 뭐 저기나. 예, 아직은 찾지 못해요. 근데 좀 더 이제 앞으로 뭐 하게 되면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기 결성 현감으로 근무하시면서 거기는 외정을 늘리셨으니까. 거기가 여기가 하나였을 거예요. 여기가 왜냐면 요 아래까지 다 내려가니까. 아, 모산도까지는 결성관할이고 그렇죠. 그 건너가면은 천북 굴단지잖아요. 거기는 이제 보령의 이제 월경지 천북은. 그쪽에 이제 월경지나 비례지가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이제 고려해서. 그래서 하여간 이거를 이렇게 많이 이걸 좀 보셨어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그 정구령이란 정구령인가 정구령이죠. 구령이라고. 이 거북 글자가 이게 이 사람 이름으로 쓰면 네.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은 후손들에게 확인을 해서 후손들이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쭤봐서 쓰는 게 제일 낫죠. 근데 제가 아직 이분 후손들 만나보지 못해가지고 어쨌든 어디는 정규령, 어디는 정구령 이렇게 하면 되죠. 정구령 이렇게. 아니 그게 저 구령, 귀령 그 얘기가 저 인터넷에도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 그 구령으로 부르는 게 맞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집안에서도 구령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게 이정비 4대 문장가 네. 이분들이 이제 그래서 사전하고 집안에서 하는 얘기가 달라. 주로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 앞에 아까 형광청에 갔는데 거기 이제 글을 보니까 이거 이제 아까 이제 선생님께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정구령이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정구령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일체 없고 그 후손들이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이제 역사는 기억을 하는 건데 후손이 잘 돼가지고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좀 찾아가긴 해야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세종 때 덕행으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덕행 음소가 아니 한량과인데 한량 음식에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했으니까 덕행이라고 왔으면 이제 한량이란 말이 한량으로 반직에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조선조는 주작의 나라예요. 주작을 갖고서 국교로 삼았는데 그 주작을 때문에 향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주작이 없으면은 향교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연결이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오늘 상당히 많은 조사를 하셨고 이게 200자 원고지로 따지면 그 100명 가까이 되죠. 100명 가까이 굉장히 많이 쓰신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지방에서 이렇게 조그만 이런 강의에 강좌에 이렇게 원고를 쓰신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내용에서 보면은 굉장히 짜임새 있고 탄탄하게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저희가 더 얘기할 거나 그럴 거는 없거든요. 여기서. 제가 네. 예. 몰라서 여기 그 내용은 혹시 알아보시면 14쪽 보시면 문유빈의 맨 마지막 문장에 14년이 지난 아내 상원으로 특별히 상원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유빈이 이제 정산에 가가지고 같이 모여 살게 되는데 그 뒤 14년이 지나 아내의 상원으로 특별히 상원을 입어 발견되었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 아내가 문유빈의 처를 뜻하나요? 그렇죠. 근데 어떤 내용을 상원을 했다는 건지 혹시 네, 제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집안의 이 문유빈의 후손 집안을 만약에 찾아가면 거기에서 이건 집안의 역사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멸문지화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부사해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년 동안 노비 생활한 거예요. 집안의 온 가족이 다 노비 생활을 했는데 어쨌든 아내 이름으로 상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임금에게까지 올리는 건데 그게 노비 비의 신분으로 이 상환을 하기는 어렵을 거예요. 그건 아마 이제 처가 쪽 누가 이제 아마 좀 변수를 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랬으니까 그 힘을 빌어서 임금에게까지 올라가도록 했겠죠. 정치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쉽게 만나나요? 못 만나죠. 근데 뭔가 연출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이런저런. 근데 그렇게 했을 텐데,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임금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노비 신분에서 그때서야 방면되는 거예요. 14년 동안 집안 가족이 다 노비를 사는 거예요. 14년 동안.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랬다가 이제 그러나 관직에도 못 나가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내 동생이 그렇게 극형에 처해졌으면 재산도 웬만하면 다 몰수당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23년이 지나도 이제 겨우 이제 그
이제 뭡니까 근무에서 이제 훈련하는 그 일을 이제 문현이 직접 힘써서 이제 방면이 됐으니까 양육이 돼 있잖아요. 신분을 찾았죠. 그러나 벼슬길은 막힌 거죠. 그런 상태에서 벼슬길에 이제 허통을 해달라고 계속 이제 하고 자기가 이제 다니는 또 저기 했겠죠. 로비를 했겠죠. 그러면서 상원을 올려가지고 겨우 23년 만에 다시 허통이 돼서 낮은 벼슬을 찾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60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벼슬 행사하러 오면 60대 후반에 와서 중후반 쫓기겠죠. 중후반 쫓아가지고 만 5년, 그러니까 6년 동안 벼슬 행사를 했었습니다. 아마 제 나이 때쯤 됐을 텐데요. 저도 혈관 시켜주면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20대 때는 뭐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다가 이제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상원을 해서 대역죄가 풀렸다는 것도 참 이게 대단한 일이지만 안 해갔었다는 게 지금 여자가 상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게 가능했나요? 그런 저 시대? 이런 다른 사례도 있어요? 여자들이 상관을 해요. 아, 격정 상관 이런 걸 네. 남편이 이제 누구로 어디서 누구에게 권력 세력가에게 권장을 받다가 이렇게 해서 아니면 사적으로 붙었다가 죽었다든가 그럴 경우 이제 임금이 이제 5년 행천한다든가 이럴 때 거기 가가지고 나무 꼭대 올라가 꽹과를 막 두들기는 거죠. 그거 하다가 깜짝 저게 뭔지 그러면 이제 당장 잡혀요. 잡혀가지고 물론 처벌을 받죠. 혼나고 그 대신에 이제 임금 앞에까지 끌려가서 직접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여기는 이제 상원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글을 써서 올렸다는 얘기인데 글을 써서 올릴 때도 누군가 이제 이 사람이 글을 조선시대 양반과의 부재자들은 글을 배우기도 하니까요. 자기가 글을 써서 올리기도 하지만 아니면 누가 대신 써주고 끝에다가 이 사람 이름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올라갈 때도 그것도 임금에까지 올리려면 뭔가 올라가는 연결이 있어야 찾아야 돼요.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뭔가 좀 권력과 관련돼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일반 평민의 경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원 격정은 조선 후기 말기에나 좀 이루어지죠. 특히 그러니까 임금이 밖으로 행차하는 거 이때를 노려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삼엄하게 주위에 경계를 하면서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가지고 숨어 있다가 갑자기 뛰어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소란을 피워야 돼요. 꽹과리 친다거나 막 이렇게 소란을 피워야 눈길을 보고 저 녀석이 뭐하는 잡아라 해갖고 잡혀와서 이제 하고 처벌을 받죠. 임금 행차비를 소란을 피운 처벌을 받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여기 의주 정 선생이 이제 의주 행지소까지 의곡 조달하잖아요. 이게 이 동네에 임득이 장군도 선조를 이렇게 수행했대요. 의주 갈 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문공주인데 그런 거 나오고. 요 당시에는 했는데 여기 자세하게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근데 옛날 얘기라서 이거 어떻게 이거 다 찾아내기도 어렵잖아요. 이거 이제 앞으로 하나씩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이 가운데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볼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누구는 잘 모르니까는 이게. 요 표에 있는 인명 말고도 또 인명이 더 있나요? 조선 후기 한 200여 명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해야죠. 이건 이제 조선 전기고요. 민주사 선조 때까지만 이만큼 사는 거고요. 조선 전기는 조선 시대 우리 선조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기록문화 정신이 대단합니다. 이 기록문화 정신이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끊어졌어요. 단절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식민 치하에서 이게 기록을 잘 남겨놨다가 그게 발각되거나 걸리면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는 기록을 안 남기는 훈련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선 시대에는 조선 왕조는 전 세계에서 전근대식이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발달된 관료제가 운영되는 사회입니다. 조선 왕조는 그 관료제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게 아니라 경국대전이나
시작해요. 정부품. 과거에 급작의 정부품, 그다음에 8품, 7품까지 하고 이제 생산으로 올라가는 게 사관인데, 근데 그 사관이 옆에서 24시간 옆에 있으면서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렇게 남긴 기록들을 그 나중에 춘추관에 제출하고, 춘추관에 제출했다가 문제가 될 만한 소지 내용은 제출 안 하고, 내가 몇 건을 지금 하고 가서 그게 이제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사주죠. 집으로 갖고 와서 집에 보관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여러 기록물들이 그 임금이 이제 왕이 죽은 뒤에 그 왕의 재위 기간의 기록을 다시 정리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실록이다. 실록이거든요. 실록을 편찬할 때 온갖 많은 그 생산된 이런 걸 다 모아요. 춘추관에 실록청을 설치하고 실록청에 다 모으는데, 그 중에는 사관으로 근무했던 입시사관이라고 하는데, 중앙 옆에 모시고 있었던 사관, 그들이 자기가 근무했던 사주 중에 지구를 가서 보관하고 있던 가장 자수를 다 제출해요. 만약에 그걸 근데 내가 어느 정승이 뭐 임금 앞에서 헛소리를 했다 이런 얘기 써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얘기 써놨는데 그 녀석이 나중에 승승장구해서 정승이 되거나 좌의정이 되거나 뭐 이래가지고 그 실록청에 당상이 되어 있어. 그러면 실록청에 당상이 그 자료를 다 보잖아요. 제출하고 꺼려지죠. 그 제출 안 하면 처벌. 그래 어떤 경우에서도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실록을 편찬할 때 그 편찬에 참여했던 사람은 실록을 편찬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이런 반구도 옮기면 안 돼요. 옮기면 다시 벌받아요. 그리고 그 실록 제출되어 있는 그 여러 자료들 중에 사관이 기록한, 전임 사관이 기록한 사초는 반드시 문구를 고치지 않고 실록에 수록하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하나,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뭐가 하나라도 지켜야 될 거 안 지키면 뭐가 나와요. 선비들이 화를. 그게 바로 사화예요. 사화 중에서도 무사화는 그 실록을 편찬한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발설하면서 시작한 겁니다. 무사. 그래서 무사는 우리가 선비사자이 사화라고도 하지만 사기사자, 역사사자를 써 사화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그런 왕조예요. 그러니까 기록문화의 정신이 대단해요. 그래서 조선 전기에도 임금을 모시는 승정원에는 승정원 일기가 있었고요. 춘추관에는 춘추관 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관공서에서도 관공서에서 문서를 하고 중요한 문서들은 다 베껴가지고 책으로 차려놓는 자료가 있었어요. 그게 등록이에요. 등록. 베낄 등자의 기록록. 등록. 그 요즘 말로 하면 문서철이에요. 공문서철이에요. 그 공문서철이 한서마다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문서철은 관청에 있는 공문서철은 그쪽에서 잘 보관을 하죠. 그게 조선 전기의 자료를 임진왜란 다 부숴버렸어요. 신록도 딱 하나만 남아가지고 전주서부원이 남아가지고 그 위에 임진왜란이 끝나자마자 그걸 똑같이 베껴가지고 오대사업을 보관했잖아요. 신록이 또 없어지면 안 돼. 그 안에 있던 거 마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정도로 기록 정신이 강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예를 들어 성령원 일기가 남아있어요. 지금. 조선 전기는 없잖아요. 비변사 등록도 남아있어요. 조선 후기에. 그 온갖 여러 등록 문서철, 또 관공서 문서철들이 남아있는 게 많아요. 충문부 등록용서 부분은 남아있어요. 그 자료들이 실록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서량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저는 그걸 다 뒤집는 거예요. 실록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조선 후기가요. 그런데 특히 승정원 일기는 임금 옆에서 이제 비서관이잖아요. 비서관이 지금 뭐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그런 비서들이 근무 일지이기 때문에 임금에게 그 관리 임용된 걸 다 조선 후기는 제가 그걸 다 뒤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선된가 한 200명이 거기는 확인돼요. 그때 되게 있었던 에피소드가 뭐가 있는지 또 찾아야 돼요. 그건 다음에 제가 천천히 해나갈 텐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평생 저도 이제 한 46년째 역사 공부를 했는데요. 어려서 제가 대학 입학하면서 역사 공부 시작해서 올해가 이제 46년 됐습니다. 46년 동안 뭐 별로 한눈 팔지 않고 역사
또 중요합니다. 그 당사자 입장에서 평민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양반들이 남기는 자료보면 맨 아전들을 흔들고 뭐 이제 형편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글쎄 뭐 판소리에서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아전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사실 그들이 근데 국가에 그 녹을 안 줘요. 아전은 나라에서 월급을 안 줍니다. 그러면 아전들 뭐 먹고 사느냐? 그 고을에서 이 고을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읍사제라고 해서 그 고을 나름대로의 운영 규칙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좀 받는 거 가지고 보수 갖고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에서 내려온 수령들 입장에서는 이 녀석들이 자꾸 협작을 하는 것 같고 이제 뭐 세금 내는 사람에게 세금 좀 깎아 이렇게 해서 받아먹는 것도 세무서에서 그동안 그거 많이 했죠 우리나라. 세무서 그게 세금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하는 것 같고 또 평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지고 그러니까 수령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걷어서 주에 올려보내는 건 수령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건 실무적으로 농민들 찾아냅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은 누가 해요? 아전.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은 거죠. 5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들이 머릿속에는 이 아전들이 다 형편없는 놈들 같은데 그들에 의해서 지방 고을이 지켜진 거예요. 그들이 형편없었으면 너무 좀 지나치게.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저기 앞으로 선생님 판소리 같은 거 하실 때 한 번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아전들이 월급이 없었어요. 그 월급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월급을 동네에서 이제 돈을 걷어서 월급을 줬는데 그 돈 내겠습니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뜯어먹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고을 사또는 이제 관직에서 돈을 받으니까 백성들한테 뜯지 못하잖아요. 근데 뜯어먹고 사고가 더 많이 뜯어먹고. 근데 이제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고 뜯지 못하는데 아전들 같은 경우는 월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사람도 뜯어먹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세금도 좀 감면해주고 뭐 했겠죠. 자기만 먹었겠어요. 위기도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제 근데 선생님 말했습니다. 문전골이라는 게 옛날에 있어가지고 그렇게들 이해를 하죠. 네. 근데 사실은 아전들이 그렇게 막 뜯어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한 분은 못 뜯어먹지도 아니, 않는 거지. 읍사례라고 해서 고을마다 고을의 운영 수칙이 있어요. 그 운영 수칙에 의해서 아전들에게도 매달 급료가 지급이 돼요. 그건 중앙 조정의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고을의 예산으로 고을에서 청구의 거둬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가는 건데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전들도 그 위아래로 감시받아요. 수령으로 감시받고 그리고 그런 수령이 와가지고 고을 운영을 잘하는 수령의 경우에는 그런 아전은 토입을 안 맞고 내쫓아요. 그걸 다 수령이 하는 거예요. 그 아전들이 인사를 수령이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아전. 요즘에도 이제 공무원들이 그 권력 중추기관이 군수라든가 도지사라든가 이게 힘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말 안 듣잖아요. 똑같은 거지.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본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본질이 아니고 아니 이제 하나만 얘기해 하나만.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들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뇌물 많이 받아먹은 것 같아요. 면석이만 해도 집안에 면석이만 해도 자기 가문을 먹여 살린다고 일제시대부터 그랬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뇌물 받습니까? 뭐 받겠죠.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공무원의 보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그 직장이 일자리가 안정적이 되고 뭐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5천만 원 뇌물을 받는 것보다 정년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아라. 제가 그 공무원들 많이 상대해 봤는데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웬만해서 뇌물 잘 안 받아요. 받으면 평생 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수십억 뇌물 받을지 몰라도 웬만한 뇌물 안 받아요. 왜? 그거 받았다가 뭐 서기관으로 있는데 아니면 부의사로 있는데 뇌물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이루어진다 보는데 그래서 조선시대의 관리적 운영도 시스템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인성이 그래서 그랬다라고 하면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제 생각은 이제 그 조선 혹시 말기에 저기 이제 옛날에도 그 고을에 이제 읍지나 군지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런 데나 다른 문헌이 있는데
아전들에 대한 기록 같은 거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아전들의 기록은 별로 없어요. 성감에 대한 기록도 그러면 저기 향리들은 어때요? 예? 향리들. 향리가 이제 아전인데요. 아니 그 거울에서 여기 결성현도 옛날 지도 보면 저 동문 바로 옆에 지금 저기 형장청 그 앞쪽에 공터가 그 향청 자리거든요. 이게 지역에서 그 힘께나 쓰는 그 귀족들이 그 향리를 받잖아요. 그래갖고 요즘 아니, 외래같이. 그리고 이제 향청이요. 예, 향청. 그래서 뭐 네.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 흔히 이제 우리가 아전이라고 했을 때는 향리를 예, 얘기해요. 예. 이 향리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고려 시대부터 이제 읍사 운영 주도 세력들이 향리예요. 예. 그들이 이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조선 시대 때 나뉘어가지고 질청, 질이 이게 지을작이거든요. 그걸 이제 한자어는 작청이라고 쓰는데 옛날에는 그 질청이라고 해요. 순수한 우리말 질이에요. 지을작, 질청. 뭐 그 질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제 저기 수호작이라든가 이방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근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광청에는 이제 형광 근무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몇 개의 그 아전 집무소들이 만들어지고, 향청은 좀 성격이 달라요. 향청은 조선전에 유향소라고 불렸던 건데, 이 유향소 향청은 이 결성현 고을의 양반들, 예. 양반들이 이제 그 고을 수령이 이제 높으니까 양반이라고 다 높은 게 아니잖아요. 양반들이 이제 어쨌든 고을 현감에 그 지배를 받는 거니까 양반들이 와서도 수령에게 뭔가 할 얘기가 있고 뭐 이렇게 보좌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그 양반들 사족들이 와서 직무를 보는 게 향청이에요. 그게 조선전 유향소죠. 그 양반들이 직무를 보는 향청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좌수라요. 좌수는 신분. 그게 세습도 됐었다는 거예요, 그 집이. 그 세습도 됐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영수요? 그 언제까지 그게 존재해요? 조선 말까지 계속 있었어요? 향청? 예. 향청 조선 말까지 있어요. 그 유영수가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사도를 억누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지방 의회 같은 역할을 했던 거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게 괜히 그런데 얘네가 이제 서울을 그게 서울에도 출장원도 가서 겨울에도 그게 있다면서요. 그게 각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고. 예, 예. 이 결성에서 가명의 일을 보러 가면 예. 가명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명에 그게 빠꾸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영절이라고 있어요. 영절이. 예. 거기에 이제 여기서 가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서 뭐 1박을 하면서 일을 봐야 되면 저기 뭐 공주 가명 이런 데 가서 그러면 그 영절이를 통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대소소 같은 그러면 이제 서울에 가면 더 힘들겠죠. 변호사. 요즘에도 서울 가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조선시대 어떻게 했어요? 한양 도성에 가면 생전한 몇 번 가보시고, 그러니까 한양 도성에도 이 저기 출장소 비슷한 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경저라는 경저, 영저, 경저. 이게 저자가 집저자예요. 가명에 있는 영저, 한양에는 경저. 그게 집저자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전기, 영절이, 경절이. 이제 가면 그들을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거기 가서 어디 다니다가 뺨 맞으려고 가서 돌아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대개 이제 그 고을 아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고, 이제 이 지역 수령들은 수령이 아니라 이 지역 양반 사족들은 여기 출신이 서울에서 높임 벼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서울 재경 유양소 집단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들하고 이제 상호 연락을 하는 거예요. 양반들은 양반들, 사족은 사족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서울에 돌아가는 판세도 듣고, 그러니까 여기 현감이 이제 뭐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통해서 찔르는 거예요. 이 현감이 어떻든 얘기하면 하면서 거기에서 사원부나 이런데 정보를 주겠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탄핵이 들어가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호 시스템, 삼각 구조의 운영 시스템 그리고 감시 시스템이 작동되는 게 조선시대 관리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수령이 파괴당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거기다 왕은 또 가끔 이제 암행어 나오고 보내고, 그러면 이 암행어서 보내가지고 이 문서하고 암행어 내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참부터 딱 본이 나잖아요. 그럼 문서 갖고 와라. 그래서 참고에 있는 물건하고 문서하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압수수색 같은 거죠.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는 거 엄청 못하는 거. 그러니까 또 암행어사가 내려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보를 중앙에 올라왔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암행 내려올 때, 그럼 이제 암행어사는 풍기가 소리가 났다 하더라도 어사니까 임금으로서는 이
향청이 권세가 좀 만만치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뭐 재밌는 기록 같은 거 있어요? 나오는 거? 예, 결성해야 결승이나 다른 지역이던데. 많이 있죠. 실록에 나와 있지 않나? 실록에도 종종 나오고 네. 아니면 그 문집이나 이런 데 뭐 다른 자료를 통해서 이 향촌들의 이야기들 근데 이제 결성 뭐 다른 지역 갖고 얘기해봤는데 결성을 찾아야 되는데 네. 이제 그건 뭐 이제 앞으로 공개해 봐야지. 이쪽 충청도 쪽은 그 조송하고 여기 향약도 별로 발달이 안 됐어요. 향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도 쪽은 향약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여기 이제 조송이 출사를 못하니까 여기는 수시로 올라갔기 때문에 크게 저거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실 이렇게 좀 이게요. 여기 지금 간단하게 조사한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엄청나게 그래서 사실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분 아니면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그 대학원생들을 통하든 뭐라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자료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 질문 하나. 예. 그 향청이 그러면 예. 이 동원의 이 관아의 부속 기관으로 설치가 돼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계모임이 돼 공간 하나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버먼트가 아니라 거버넌스가 뭐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게 애매해요. 예, 학교의 연구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NGO 같은 거가요? 조선 전기에는 유향소가 조선 유향소라고 불렀어요. 유향소가 유향 품관들의 반관, 그러니까 관도 아니고 민도 아닌 반관적 성격의 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반관적 성격의 조직이 유향소가. 그래서 유향소가 자체적으로 뭐 지역의 그 사족들이 자기들끼리 으쌰으쌰하면서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반전 시민단체 같은 거. 아니 그거 성격이 나요. 그러면서 만들어가지고 모의 수정도 견제하고 향유도 견제하고 이제 하려고 했던 건데 그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모여가지고 그들이 회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정에서 유향소를 혁파시키게 돼요. 법령. 그런 과정을 몇 번 거치다가 나중에 이제 중앙에서는 끊임없이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거든요.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천년간 저는 조선 왕조에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켜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조선 왕조는 전 세계에서 미래가 보기 드문 게 그 중앙 집권화를 성공시킨 왕조예요. 서양에서 이거 실패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천년간 수백 개의 스테이트들이 각 봉건 영주들이 자기들끼리 통폐합해가면서 막 싸우고 어쩌고 해가면서 그들도 중앙 집권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19세기에 와서 한 40개 정도의 네이션으로 정리되어 가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성공을 못했는데 조선 왕조의 경우에는 고려 시대 시작됐던 그 중앙 집권화가 천년간 성공했는데 그건 이제 중국의 경우는 너무 광활하지만 또 왕조가 계속 바뀌었지만 고려 조선 뭐 왕조 성씨만 바뀐 거잖아요. 역성 행동이라는 거 있듯이.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말기에 중앙 집권화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그렇게 중앙의 지방 통제가 더 강화돼 가니까 유향소가 수령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수령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게 조선 후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향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향청이 없어요. 조선 후기에만 향청이 있어요. 그래서 향청이 수령 밑에서 수령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우두머리가 하는 사람들이 좌수입니다. 좌수. 그래서 조선 후기에 우리의 스토리에서는 좌수의 패단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이제 왜냐면 그런 현상들이 전기와 후기는 좀 달라요. 그 이제 조선시대 시민이라고 하는 건 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는 반변 시민단체라고 해야 되나? 그 우리 지금은 자유로운 나라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참여할 수 있지만 조선시대는 4대부 민주주의거든요. 4대부만이 민주주의라는 거지 4대부 아닌 사람은 민주주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단순한 거. 그래서 단순한 거. 그래서 그런 그 향청이라고 하는 공간을 내줬어요. 만들어줬죠. 있죠, 당연히.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유향소부터가 그렇게 유향소도 이제 대개 있죠. 그 지역에 유력 오피니언 리더들인데 그들에게 공간을 안 줄 수가 없죠. 유향소가 설치가 되는데 그 유향소 설치는 공식적인 설치기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조선 후기 가면 향청은 공식적인 설치기구가 돼버려요. 이름도 향청으로 바뀌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장결소 인심이 좋아서 인물도 만나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저씨고 아라리가 났네 성담리 근말엔 최선 달고 어이시고 성공리 서당골에 안교문 성상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저씨고 아라리가